이제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 진짜 제대로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때는요, 그러니까 동물에서도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식물도 체세포 분열을 하고,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성장하는 애들이라면 다 체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자, 무조건 식물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요, 몸 전체에서 랜덤하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살을 웅풍 뜯었다고 해서 여기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식물은요, 몸의 특정 부위에서 세포 분열을 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요, 형성층 그리고 생장점이라는 곳에서 세포 분열을 하시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양파를 길러요. 그러면 대표적인 생장점이 있는 부위가 요 뿌리 끝이에요. 뿌리가 요렇게 길게 자라면 뿌리 전체가 아니라 뿌리 끝에 여기 완전 끝은 아니고 여기 거의 끝부분, 여기는 이제 뿌리를 보호해주는 이제 뿌리 보호대가 있는 부분이고요. 고기로 보호된 여기 바로 뿌리 끝 부분에 여기서만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전체적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양파를 물에다 넣고 일부러 길러.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자라죠. 그러면 뿌리 끝 1cm를 딱 자르면 거기에 뭐가 존재한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거의 100% 세포 분열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예요. 양파를 기른 후 뿌리 끝 1cm를 자릅니다. 자, 그러면 왜요? 여기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시는 생장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는 장소는 찾았죠? 자, 그러면 3개 과정입니다. 고정하고, 해리하고, 염색하고, 분리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고정, 해리, 염색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세포 분열을 이제 딱 자르면 얘가 이제 잘렸잖아요. 그럼 아,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세포 분열을 축 마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관찰을 할 때까지 얘가 점차 이제 세포 분열을 마감하고 뭐 더 이상의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그죠? 세포 분열이 그냥 끝나버려요. 순식간에. 자, 그래서 얘를 채취하자마자 무슨 짓을 해야 돼요? 자, 고정입니다. 약간 스샷을 찍는 느낌이요. 세포가 막 분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멈춰. 그래서 생생한 세포 분열의 현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멈추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정을 하냐면 에탄올과 아세토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다가 하루 동안 담가 두시면 돼요. 에탄올이 뭐예요? 알코올이죠. 아세트산이 뭐예요? 식초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초 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럼 술하고 식초 원액하고 섞은 데다가 그죠? 담가 놓으면 당연히 그죠? 고정이 되고 딱 굳는 게 당연하겠다. 그죠? 자, 거기다가 자, 하루 정도 넣어 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헬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1cm를 자르면 얘는요. 세포 조각들이 거의 큐브처럼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대로는 관찰이 불가능해요. 세포가 워낙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면 막 으스러지고 이대로 관찰을 하면 세포가 너무 겹쳐 있어서 보기도 어렵고 그럼 세포를 하나씩 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억지로 얘를 뜯으면 이게 다 찢어져 버리실 거예요. 하나하나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애를요. 묽은 염산에다가 넣고 55에서 60도의 따뜻한 온도로 한 8분,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결합이 약해지면서 얘가 나중에 찢으면 하나 이렇게 흩어지실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헬이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연하게 이렇게 잘 흩어지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묽은 염산에다가 따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뭘 관찰해요? 세포 안의 핵이나 염색체의 행동을 관찰해야 돼요. 자, 지금 핵이나 염색체가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죠? 염색이 됐기 때문이에요. 염색을 안 하면 얘도 그냥 흰둥흰둥해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염색약으로 염색체를 염색을 합니다.
자, 염색약으로는요, 지금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썼는데요. 자, 두 개가 있어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도 있고요. 아세트 올세인 용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분에서 약간 디테일한 성분만 달라요. 학교에 따라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쓰는 것도 있고 아세트 올세인 용액을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둘 다 어쨌든 뭐를 염색하는 거예요? 식물의 염색체를 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염색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식물을 염색하고요. 둘 다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염색까지 했으면 그죠? 해붙임으로 찢어서 저 덮개유리 덮고 뭐 콩콩 누르고 꾹 눌러서 잘 눌러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딱 보시면 핵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간기. 자,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가운데 줄 섰죠?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세포 분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두 개로 나눠지는 말기쯤의 모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들아? 다양한 세포 분열의 현장을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보자, 얘들아. 지금 거의 대부분이 무슨 기예요? 이것도 간기. 그죠? 이것도 간기. 다 간기 같은디? 됐습니까, 얘들아? 간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간기가 길어서 그래요. 전체 세포 주기가 10시간이라면 그 중에서 간기가 거의 9시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합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간기가 길다고 해서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이해가요? 길면 오래 자주 보인다. 이해가요? 그런 거죠. 엄마가 니네 방문을 열 때마다 얘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하고 있죠. 왜요? 니네는 하루 중에 니네 방에 앉아서 뭐를 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멍 때리고, 그죠? 실제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은 적어요. 그래서 엄마가 열 때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관찰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니네들은 꼭 지랄하죠. 너 또 핸드폰에. 아니야, 진짜 방금까지 공부를 했어. 그죠? 내가 핸드폰을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들어온 거야. 자,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엄마가 들어올 때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니네가 그만큼 핸드폰을 하는 시간이 길어서예요. 이해 가십니까, 얘들아?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핸드폰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엄마가 문을 열 때마다 니네들은 공부를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 더 자주 관측된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세포의 분열 과정은요, 일단 고정, 그 다음 뭐예요? 해리, 염색. 그래서 고해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고정 어떻게 해요?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다가 담그시면 돼요. 해리는요, 따뜻한 묽은 염산 용액에다가 담그시면 돼요. 염색은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나 아세트 올세인으로 염색하시면 염색체가 빨갛게 염색이 됩니다. 돼요, 얘들아?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용액이랑 이런 과정을 싹 다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유전으로 갑시다. 뭐 중3 과학에서 뭐 제일 어렵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생물 1에서 뭐 제일 어렵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크게 쫄진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는 안 나와요. 통합과학에는 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도 안 나오니까 중3만 잘 버팅기시면 됩니다. 자, 과학을 잘하려면 일단 문제를 해석해야 되니까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시면 문제 자체에 해석이 안 되시면서 문제를 못 푸시는 거죠. 자, 보자. 요거는 그대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돼요? 시험입니다. 그죠? 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뭐예요? 부모가 가진 특징이 자손에게 물려지는 현상 뭐라고 불러요? 유전이죠. 자, 근데 형질이 뭐라요? 형질은 줄임말입니다. 형질은 줄임말이에요. 뭐와 뭐? 형태, 성질.
형태와 성질.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자손에게 물려지죠. 눈 모양 엄마 닮고 쌍꺼풀 엄마 닮고 머릿결 엄마 닮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질이 부모를 닮아요? 자, 엄마 아빠가 우유 소화 못 시키면 그런 성질 자손에게 물려지죠. 그죠? 그래서 뭐 부모에게 특별한 뭐 병이라든가 부모에게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그게 자손에게 물려지기도 하죠. 자,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멘델이에요. 근데 멘델 아저씨는요, 자, 이 연구를 사람으로 한 게 아니죠. 멘델 아저씨가 이 유전 현상을 연구한 재료는 뭐예요? 밑에 있네요. 뭐요? 완두콩. 완두콩 아니고 그냥 완두로 합니다. 자, 사람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완두로 합니다. 자, 그래서 완두콩의 씨의 모양이 라는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씨는요, 완두콩은요, 이렇게 둥근 완두콩도 있고요, 주름진 완두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란 콩이 뭐 결혼하면 자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동그란 콩하고 주름진 콩이 결혼하면 자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완두의 씨의 모양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연구했어요. 그리고 씨의 색깔. 완두콩 씨의 색깔은요, 무슨 색깔이 있냐면, 나와라 뿅, 초록 색깔 완두콩도 있고요, 노란 색깔 완두콩도 있어요. 이 씨의 색깔이 자손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완두의 키. 완두의 키가 뭐야? 아, 완두콩이 이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 완두가 식물이죠? 완두가 열리는 식물이 한 이 정도로 큰 게 있고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그 완두가 나무의 키, 완두콩 열림이 나무의 키가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고요, 이 새끼들아. 요런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지 그런 거를 연구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죠? 이렇게 씨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형질을 그죠?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형질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 자, 완두의 씨의 모양은요, 둥글거나 쭈름진 거예요. 씨의 색깔은요, 초록색이거나 노란색이에요. 완두의 키는요, 큰 키 아니면 작은 키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 안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큰 키, 작은 키, 초록색, 노란색, 둥글이냐 쭈글이냐 이런 하나의 형질 안에서 서로 대치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립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돼요, 얘들아? 완두의 형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씨의 모양, 씨의 색깔, 완두의 키 이런 것들이 형질이에요. 완두의 씨 모양에서는요, 둥그리와 주름진 애가 대립 형질이고요, 색에서는요, 노랑과 초록이가 대립 형질이에요. 됐습니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국어가 잡히시는 거예요. 자,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 자, 얘들아 볼게요. 우리가 곱슬머리인 이유는요, 엄마 아빠로부터 곱슬머리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요. 자, 완두콩이 초록색인 이유는요, 부모로부터 무슨 유전자? 초록색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요. 얘가 노란색 콩인 이유는요, 엄마 아빠로부터 노란색 콩을 받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가 가진 유전자는요,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고 영어로 씁니다. 돼요, 얘들아? 자, 초록색 유전자 어떻게 써요? 뭐 그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노란색 유전자 뭐 옐로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어떤 생물이 가진 유전자 조합을 쓰시는데요. 자, 알은요, 우리가 좀 외워야 합니다. 씨의 모양에서 둥근 콩 유전자를 이렇게 우리가 알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주름진 콩의 유전자는 작은 알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콩은요, 유전자를 이런 조합으로, 어떤 콩은요, 유전자를 요렇게, 어떤 콩은요, 유전자를 요런 식으로 가집니다. 자, 왜 유전자를 2개씩 가질까요? 자, 왜 콩은요,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왜 이렇게 2개씩 가질까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크기랑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2개씩 가지죠. 왜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잖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자, 콩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자, 엄마 아빠한테서 유전자를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가 엄마한테 받으면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예요. 엄마랑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엄마랑 아빠한테서 다른 유전자를 받을 수 있죠. 엄마는 동그랗고 아빠는 쭈구리라서 그죠? 동그라미 유전자를 받을 수 있고 쭈구리 유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를 이렇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 자, 어떤 생물의 유전자형이다.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 자체의 조합을 쓰시는 거예요. 자, 유전자의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입니다. 우리가 요 큰 알을 무슨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동그리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자, 작은 알을 무슨 유전자라고 했어요? 주름진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자,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얘는요 무슨 모양이게요? 겉으로. 뭐가요? 얘는요 무슨 모양이에요? 어디 갔다 왔어? 네, 저 스탠딩 봤는데 없어서 그냥 쓰면 돼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아는 모양이에요. 아, 이거 동그리 모양 유전자, 이거 주름진 모양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어디서부터 잔 거예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동그란 콩이에요. 이렇게 유전자를 가진 애는요? 주름진 콩이에요. 요렇게 유전자를 가진 애는요? 둥글자가 아, 반은 둥글고 반은 주름졌어? 얘는요? 놀랍게도 동글이에요. 네. 왜 그런지 이유는 나중에 할게요. 어쨌거나 이거는요 얘가 가진 유전자 조합이고요. 어쨌든 이런 유전자 조합을 가졌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그런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표현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전자형은요 영어로 쓰는 거, 표현형은요 이렇게 한글로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그 다음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구루의 꽃에 있는 암수에 붙는 현상. 자, 우리가 이것을 꽃가루가 암술에 붙는 것을 우리는 수분이라고 불러요. 꽃에는요 이렇게 있을 때 암술 있는 거 알아요? 암술? 여기 꽃가루, 여기 수술 있는 거 알아요? 꽃에 이런 거 있는 거 알아요? 여기에 있는 꽃가루가 이렇게 암술에 붙는데요. 꽃은요 자기의 꽃가루가 여기 붙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 꽃가루가 이렇게는 붙지 않게 그저 생식적으로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나무 안에서도 꽃은 어때요? 여러 개가 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나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꽃가루가 여기에 붙거나 여기 있는 꽃가루가 여기에 붙을 수 있죠. 어쨌든 꽃가루가 같은 한 그루, 나무 한 그루죠. 같은 그루에 이렇게, 그죠? 자, 꽃가루가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는 자가수분, 셀프죠. 자신, 그죠? 자, 그런데 자, 나무가 여러 가지 두 그루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있는 꽃가루가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꽃가루가 이쪽으로 돼요, 얘들아?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에 있는 꽃의 암술에 붙는 현상을 우리는 요거는요 타인과 수분, 그래서 타가수분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그루라는 게 네. 같은 종류인데 다른 그루. 그렇죠. 소나무 한 그루, 소나무 두 그루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랑 쥐랑 새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소나무랑 개나리랑 새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소개나리 이런 거 없어요. 소나리 이런 거 없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개나리는 개나리끼리예요. 아, 그건 인간이 억지로 만드는데 보통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으면 별별 나무가 다 있겠지. 그죠? 자, 봅시다. 동물하고 똑같아. 식물도 그냥 마구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동물은 다른 종끼리 변종을 만들잖아요. 누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아, 그거 걔는 같은 종이에요. 종이 다른데 아니 종이 같은. 네, 그거는 품종이지. 요크셔 테리어랑 불독은요 같은 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멍멍이라고요, 개라고요. 근데 그러면 네, 꽃이랑 꽃도 똑같은. 그거는 약간 그거죠. 쥐도 동물이고 코끼리도 동물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코끼리랑 쥐는요 완전히 다른 종이고요. 그죠? 네. 근데 요크셔 테리어랑 푸들은
같은 개라는 종이고요. 걔랑 늑대랑 개랑 늑대는 네, 거의 같은 종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야생성이 있냐 없냐인데 개랑 늑대는요. 네.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나누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요. 부모로부터는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죠. 여기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자 구성이 같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구성이 이게 다르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종과 잡종은요,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막 좀 안 좋은 말로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순종과 잡종은요, 그냥 정식 과학 용어예요. 안 좋게 놀리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요거 잡종인데요. 요거 순종이죠. 요렇게 써 있으면 순종이에요, 잡종이에요? 요건 순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R은 뭐에 관한 유전자 용어였죠? 모형에 관한 유전자 용어였습니다. Y는 뭐예요? 색깔에 관한 유전자 용어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양으로 똑같네. 색으로 똑같네.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모양에서도 한 가지, 색깔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으면 따로따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요. 잡종입니다. 모양에서는 순종이지만 색깔에서는 유전자 구성이 다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잡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잡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순종은요. 자,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해도 계속 같은 형질만 나와요. 자, 볼게요. 얘를 결혼시켜 봅시다. 그럼 자식은요? 그냥 다 요런 애들만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잡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요런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면 요런 잡종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를 무슨 수분하면? 타가 수분하시면 우리가 잡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멘델 아저씨는요.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건 사람이 어떻게 유전되는지가 궁금하죠. 근데 사람으로는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완두로 유전 현상에 대한 실험을 1차적으로 하였습니다. 자, 완두는요. 실험 재료로 아주 딱 좋았어요. 자, 그 이유는요. 기르기가 쉽습니다. 그냥 땅에다가 흙에다가 심고 물 주고 온도 적당하고 햇빛만 잘 비춰주면 쑥쑥 자라요. 맞습니까? 한 세대가 짧습니다. 한 세대가 짧다는 것은 뭐냐면 얘가 커서 자식을 낳고 걔가 커서 이렇게 서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시간이에요. 자, 네? 아니, 얘가 커서 자식을 낳고 걔가 또 커서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커서 자식을 낳고, 그죠? 이게 한 번씩 자식을 낳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은요 보통 한 세대가 얼마라고 해요? 우리는 30년이라고 합니다. 저 30년에 한 번씩 세대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콩은요 얼마 기다리면 걔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요? 몇 개월만 기다리시면 돼요. 3개월은 좀 그렇고요. 한 5, 6개월, 1년 안에 이게 사이클이 무조건 돌아가십니다. 자, 예를 들게요. 사람이 얘 그 자식이 어떤 모습일까?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 애들의 변천사를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너무나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지만 콩은요, 그 자식의 자식을, 그죠? 몇 년 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손의 수가 많아요. A랑 B랑 결혼하시면 어떤 자식이 태어날까요? 돼요, 얘들아? 김태희랑 B가 결혼하시면 어떤 자식이 태어날까요? 김태희가 서울대잖아요. 그럼 엄마 닮아서 똑똑할까? 아빠 닮아서 근육질일까? 엄마 닮아서 존나 이쁠까? 어떤 자식이 태어났는지 되게 궁금하죠? 근데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났는데 김태희처럼 머리가 똑똑해. 그럼 김태희랑 B가 결혼하면 자식은 무조건 똑똑하다. 결론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왜요? 하나 가지고는 좀 그렇죠. 그럼 김태희랑 B가 열심히 자식을 낳는다고 해봅시다. 몇 명까지 낳을 수 있을까요? 한 3명, 4명이 끝이죠. 그럼 3명, 4명이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어쨌든 3명이 다 똑똑해. 그럼 김태희랑 B가 결혼하면 자식은 무조건 똑똑하다. 또 좀 그렇죠. 3명 가지고도 좀 그렇죠.
사람은요 자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얘랑 결혼했을 때 어떤 애가 태어난다 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콩은요 얘랑 결혼해서 콩이 하나가 생겼어. 걔를 심었어. 그 콩 하나에서 콩 몇 개 생겨요? 자, 얘랑 결혼해서 이제 씨앗이 만들어졌어. 콩 하나가 생겼어. 그럼 콩을 심었더니 콩이 뿌앙 자라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콩 꼬투리가 막 맺히겠죠. 그럼 씨앗 하나에서 콩이 몇 개 만들어져요? 네, 100개 이상 만들어집니다. 200개, 300개씩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200개, 300개를 이렇게 추려서 통계를 내면 어떤 자식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딱 통계를 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아서 그런 확률적인 처리에 좋아요.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자, 얘들아 볼게요. 얼굴이 하얀 사람하고 얼굴이 까만 사람을 결혼하면 자식 피부 색깔이 어때요? 뭐 갈색일 수도 있고 조금 진한 갈색이도 있고 살짝 밝을 수도 있고 막 다양하죠. 색깔이 막 까맣다 하얗다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키는요 작은 키 150, 큰 키 190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너무 지랄 맞은 변화가 있죠. 근데 콩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동그리 아니면 쭈그려.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이요. 이 두 가지 색깔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 딱 자식이 딱딱 구별지게 잘 나와요. 됐습니까 얘들아? 쌤 근데 네. 콩은 네. 자기가 씨앗이에요. 콩이 씨앗이지 뭐예요? 그럼 콩이 씨앗이지 뭐예요? 콩 씹으면 콩 씹은데 콩 나니까 콩이 그럼 뭔? 잠깐 헷갈려가지고. 쌀도 씨앗이죠? 네. 예. 예. 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콩은요 이렇게 자가수분 되고요 이렇게 타가수분도 됩니다. 사람은 자가수분 돼요? 내랑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 수 있냐 이 새끼야? 미쳤냐 넌? 아유 돌았네 제가. 그리고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육할 수 있다. 자, 콩이 이렇게 5그루가 있어요. 저 콩나무가 이렇게 5그루가 있어요. 그럼 내가 A하고 C하고 딱 결혼시킬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결혼시킬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여러 명 있으래. 야, 너랑 결혼해서 애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되죠. 네. 근데 콩은요. 얘랑 결혼시켜서 씨앗 만들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어떻게 해요? 붓만 있으시면 돼요. 부시고. 붓으로 여기 꽃을 톡톡톡 건드려서 꽃가루를 여기다가 묻히시면 돼요. 얘네를 완전히 경로해 놓은 다음에 여기 꽃가루를 묻혀서 이 조심스럽게 나서 이거 뜩뜩뜩 하시면 얘랑 결혼된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이거랑 결혼시키고 이거는 이거랑 결혼시켜야지. 붓 하나만 있으면 다 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형질도 교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구 재료로는요 최고고요. 자,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봅시다. 자,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봐야 되시는데요. 일단 외울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책을 보시면요 유전 연구를 만들어 하는데 멘델 아저씨가 연구한 거는요 일단 몇 개냐면 7개의 대립 형질이 있어요. 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 3개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울 거 적어 드릴게요. 우리는 요렇게 3개만 외우면 됩니다. C의 모양, C의 색깔, 줄기의 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C의 모양은요 아까 했죠. 무슨 모양과 무슨 모양이 있다?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이 있습니다. 자, 둥근 모양은요 라운드 R, 주름진 모양은요 소문자 R로 씁니다. 자, C의 색깔은요 무슨 색과 무슨 색이 있어요?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옐로우, 초록색은요 소문자 Y로 씁니다. 자, 줄기의 키는요 큰 키가 있고요 작은 키가 있습니다. 자, 큰 키는요 대문자 T, 작은 키는요 소문자 T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얘들아?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얘들아. 자, 멘델 아저씨는요 이런 C의 모양이라든가 그죠? C의 색깔이라든가 줄기의 크기가 자손에게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자, 실험을 합니다. 실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건 니들도 할 수 있어요.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어요. 그랬더니 자손 1대, 잡종 1대라고도 불러요.
그 자손은 잡종이니까 잡종 1대에서는요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났더래요. 자,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결혼시켰어요. 그럼 니네 생각에는 어떻게 돼요? 주름진 완두도 나오고 주름진 동그란 완두도 나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시켰더니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무조건 애가 둥글더래요. 와, 신기하다 끝이죠. 왜 그럴까? 궁금하지도 않죠. 오, 신기하다 끝이죠.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해야 과학이죠. 그래서 맨델아준요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정리를 했어요. 아, 우열의 원리를 찾아냈어요. 그렇죠. 완두의 유전에는요 우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열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성열성. 우등하다 그럼 뭐예요? 좋은 거죠. 열등하다 하시면 뭐예요? 꾸진 거죠. 근데 생물에서는요 우성열성할 때요 여기는요 좋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통 편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색깔에서는요 둥구리가 우성이에요. 주름진 애가 열성이에요. 자, 색에서는요 노란색이 우성이고요 초록색이 열성이에요. 키에서는요 큰 키가 우성이고 작은 키가 열성이에요. 자, 그럼 얘들 볼게요. 씨 모양은요 씨의 색깔은요 노란색이 좋아요 초록색이 좋아요? 노란색이 뭐가 좋아? 아, 노란색이 뭐가 좋아? 난 초록색이 좋아 이 새끼야. 아, 노란색이 뭐가 좋은데? 뭐가 좋아? 노란색이면 뭐 잘 살아? 뭐 노란색이면 커? 노란색이 튼튼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다른 거야. 특성이야. 그냥 우랑 열의 특성이 있다는 거지. 뭐 우성이라고 해서 좋고 열성이라고 꾸지다 안 했으면 절대 안 돼요. 됐습니까? 그게 이제 유전이랑 생물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특성이 있어. 동그라미랑 쭈구리랑 결혼시켰는데 주구장창 동그라미만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종 일대에서 표현되는 형질을 그냥 우성이라고 하고 주름진 애는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주름진 애도 뭔가를 물려줬죠. 하지만 표현되지 않죠. 그냥 표현되지 않는 거를 그냥 열성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똑같은 말.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 개체. 그러니까 동그리랑 주구리를 교배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잡종 1대에는요 엄마 아빠 두 가지 형질 중 하나만 나타나죠. 둥구리 주구리를 결혼시키면 둘 다 나타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죠. 이때 나타난 이 동그리 형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타나는 것을 그냥 우성. 잡종일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 주름진 형질을 그냥 뭐라고 불러요?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어떤 애가 두 가지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졌을 때, 자, 얘는요 무슨 모양이에요? 동그리 모양이에요. 동그리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지만 표현형이 동그리예요. 겉으로 표현되는 형질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형질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열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열관계 알려드렸죠. 어떤 콩은요 노란색 유전자와 초록색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얘 겉으로 무슨 색이에요? 겉으로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입니다.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둘 다 표현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서 하나만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노란색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초록색 형질을 그냥 열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우성과 열성은요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표현되는 유전자를 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그럼 저거 적는 순서가 무슨 순서? 아, 적는 순서는요 우성부터 적는 거예요. 대문자부터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둥근 순종의 어버이십니다. 자, 얘가 가진 유전자는 뭐예요? R이요. 네? 무슨 R이요? 진짜. 대문자 R, 소문자 R, 문자 라지 R, 스몰 R 이렇게 합니다. 라지 R, 스몰 R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큰 R, 작은 R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요. 유전자 구성 어떻게 돼요? 큰 R, 큰 R. 라지 R, 라지 R. 얘는요. 주름진 완도니까요. 작은 날. 그렇죠. 스몰 R, 스몰 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 거래요. 자, 얘는 자식한테 둥그리가 우성이니까 나 다 물려줄 거야. 돼요, 안 돼요? 반만 물려줘야죠.
근데 얘는요 물려줄 수 있는 게 둥그리 유전자밖에 없죠. 얘 생지세포에는요 무조건 둥그리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만드는 생지세포는요 주름진 유전자밖에 안 들어가죠. 이 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자식은 뭐예요? 이런 유전자형을 가집니다. 하지만 겉으로는요 표현형은 둥근안도주요. 자, 얘를 뭐 시켜볼까요? 자가수분 시켜봅시다. 자가수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랑 똑같은 거. 자기랑 자기 자신이 결혼한다 그랬죠. 식물은요 자기와 자기 자신이 결혼하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얘가 결혼을 하시면 자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얘네 둘이 결혼하시면 자, 동그리 결혼했어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동그리도 나오고 쭈그리도 나옵니다. 자, 보자. 얘는요 자식한테 이제 어떤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어요? 둥그리 유전자도 물려줄 수 있지만 주름진 유전자도 물려줄 수 있죠.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둥그리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지만 주름진 유전자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얘 새끼도 똑같죠? 얘도 이거 둘 중에 하나. 이거를 물려줄 수도 있고 이거를 물려줄 수도 있어요. 자, 생세포. 자, 요렇게 생세포 만나면 어떤 자식 만들어져요? 요런 자식 만들어지고요. 요 생시세포와 요 생시세포가 만나면 어떤 자식 만들어져요? 돼요? 요렇게 자식이 만들어지겠죠? 됩니까 얘들아? 네. 자, 그럼 얘는요 무슨 표현형 뭐예요? 동그리 쭈그리? 동그리. 얘는요? 동그리. 얘는요? 동그리. 근데 얘는요? 쭈그리. 오, 동그리랑 동그리를 결혼시켰는데 동그리랑 뭐가 나와요? 동그리도 나오고 주름진 애도 나와요. 몇 대 몇으로 나와요? 3대 1로 나오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보자. 또 다 필기가 돼 있네. 지우기. 자, 멘델의 실험 2입니다. 처음에 멘델 아저씨는 뭐 했어요? 순종의 둥근 만두랑 주름진 만두만 교배했더니 첫 번째는 탁 치고 둥근 만두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전자에는 우와 열이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그 동그라미 새끼를요 자가수분했어.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잡종 이대에서는요 둥그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둥그리와 주그리가 몇 대 몇으로 나와요? 3대 1로 나오시는 거예요. 와, 여기선 또 왜 이러는 거야? 둥그리랑 쭈그리가 왜 3대 1로 나오시는 거야? 왜 둥그리 결혼시켰더니, 그죠? 왜 3대 1로 나오시는 거야? 고민을 한 결과, 얘가 이렇게 생세포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조합을 하면 3대 1이 나오겠구나. 그죠? 이 결과가 우와 졸래 신기하다가 끝이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룬 결과 이렇게가 나오는 거겠구나. 이 3대 1의 결과를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니네들은 불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이름을 붙여야죠. 무슨 법칙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리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분리법칙은요 뭔가 분리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뭐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뭐가 분리라는 거예요? 무슨 유전자가 언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대립 유전자가 큰 알과 작은 알로 분리돼서 각각 다른 생시세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3대 1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분리의 법칙. 뭐가?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원래 쌍을 이루고 있던 이 유전자가 뭐가 돼요? 분리가 되어서 서로 다른 생세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나온다라는 원리 되시겠습니다. 얘가 분리된다? 뭐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냐? 네? 얘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세포로 들어간다? 뭔가 배운 것 같지 않냐? 요런 시스템? 이거 분리된다? 감수분열에서 무슨 분리? 염색분체 분리, 상동염색체 분리. 염색분체, 얘랑 얘가 분리되는 게 염색분체 분리예요? 상동염색체 분리예요? 염색분체 분리예요?
다르네요. 네. 하나 엄마한테서 받은 거고 하나 아빠한테서 받은 거죠? 네. 그럼 얘네들은요? 염색분체 관계예요? 상동염체체 관계예요? 상동염체체 관계죠. 복사했죠? 갈라지는 겁니다. 상동염체체 분리예요. 염색분체는요 똑같은 것끼리 갈라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얘들아? 자 지금 여기에서 큰알과 작은 알이 생기는 거는요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뭐의 분리다? 상동염체체 분리랑 관련이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 볼게요. 염색체 분리 연구가 먼저예요? 멘델의 유전 연구가 먼저예요? 네. 멘델의 유전 연구가 먼저예요? 이거 염색체 분리하는 요 연구가 먼저예요? 둘 중에서 어느 게 시대적으로 앞서요? 이게 훨씬 더 먼저예요. 얘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 염색체의 존재, 유전자의 존재도 몰랐는데 이거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이 된다 신기하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 검정교배 가봅시다. 검정교배는요 뭐 하는 교배예요? 검정색 아니고요. 검정이 무슨 뜻이에요? 검사하는 교배예요. 뭐를 검사하냐면 우성 개체의 유전자형을 알아보시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둥근 콩이 있대요. 둥근 완두가 있어요. 자, 근데 둥근 완두는요 두 가지 유전자형이 있을 수 있죠. 순종인 이렇게 유전자를 가져서 둥근 애가 있을 수 있고요. 유전자를 이렇게 가져도 그런데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주름진 애는요 어때요? 닥치고 이거죠. 하지만 둥근 애는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둘을 판별하시는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검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검정교배입니다. 얘 둥근 완두가 이건지 검사하는 방법 뭐라고요?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거예요. 얘를 얘랑 결혼시켜 보시는 거예요. 얘도 얘랑 결혼시켜 보시는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결혼한다. 그럼 자식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둥그레요. 무조건 둥그리만 나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결혼시키면 자식이 어떻게 나와요? 둘 다. 둥그리도 나오고 주름진 애도 나옵니다. 몇 대면? 1대3. 몇 대면? 여기서부터는 수학의 영역입니다. 확률의 영역이에요. 얘랑 결혼시키면 둥그리와 쭈구리가 둘 다 나오는데 몇 대면? 이건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몇 대면? 1대 1입니다. 왜요? 자, 보자. 자, 이런 애가 결혼을 하네요. 얘는요, 자식한테 뭐 물려주세요? 요런 생체세포 물려줄 수 있죠. 그리고 요런 생체세포 물려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얘는요, 자식한테 이런 생체세포 가능해요. 얘는요, 그냥 요거 들어간 생체세포 하나만 만드시는 거죠. 요게 둘이 결합한다면 어떤 새끼 생겨요? 이런 자식 생기는 거고요. 얘네 둘이 만난다면 어떤 새끼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새끼 생기시는 거죠. 얘는요, 무슨 모양이요? 왜 이래? 동글이요. 얘는요, 무슨 모양이요? 쭈구리요. 몇 대 몇으로 생기는 거예요? 1대 1로. 어떤 애가 그럽니다. 와, 얘 변덕스럽네. 왜 위에 거랑 달라? 이지랄 합니다. 위에는 3대 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1대 1이었다고 짜증난대요. 짜증나요? 얘들아, 원인이 다른데 결과가 같으면 그게 더 짜증나시는 거죠? 위에는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얘랑 결혼했을 때는 3대 1이에요. 근데 얘랑 결혼해도 3대 1이면 그게 미친 거죠? 지금 엄마 아빠가 다른데 엄마 아빠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야 돼요. 자, 이런 결과 외워야 돼요? 이건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교배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니네가 직접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검정 교배랑 이렇게 뭐랑 완전 열성인 애랑 교배를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성 개체가 순종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요, 아까랑 결과가 똑같죠? 얘는요, 요런 생체세포밖에 못 만들죠.
얘는요 요거밖에 못 만들죠. 그럼 나오는 자식은 무조건 이거 한 종류예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그죠? 모두 둥그리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잡종이야. 그 상태에서 이렇게 검정교비를 해오시면 뭐예요? 둥그리랑 쭈구리가 몇 대 몇으로 나와요? 1대 1의 비율로 나오시면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건지 바로 티가 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자, 그래서 멘델 아저씨는요, 이 실험을 한 번만 해보시는 게 아니죠.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번을 합니다. 자, 요거를 뭘로도 해봐요? 지금 우리는 모양으로 해봤으니까 색깔로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순종이랑 초록색 순종이를 결혼시켜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노랑만 나옵니다. 왜요? 노란색 순종이 초록색 순종이를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요 큰 아이 물려주고 얘는 작은 아이 물려주니까 자 잡종 1대에서는요 죽어라고 노랑이만 나옵니다. 그럼 또 뭘 해봐요? 자 노랑이끼리 검정 교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식이 어떻게 나와요? 자 요렇게 표를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얘네들이 만드는 생세포를 쓰시는 거예요. 얘는요 어떤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어요? 큰 아이를 물려주거나 작은 아이를 물려주거나. 얘는요 똑같죠? 큰 아이를 물려줄 수도 있고 작은 아이를 물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조합으로 어떤 새끼들이 나와요? 그죠?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초록색. 우성과 열성이 또 3대1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자, 또 뭘로도 해봐요? 키로도 해봅니다. 큰 키, 작은 키 하면 어떻게 나와요? 큰 키 하면 어떻게 나와요? 큰 키랑 작은 키가 또 몇 대 몇으로 나와요? 3대1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보고 저걸로 해보고, 그죠? 멘델 아저씨가 뭘로도 해봐요? 씨의 모양, 색깔, 꽃잎의 색깔, 꽃을 모양 다 해봐요. 다 똑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그죠? 유전에는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자, 생물에는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에 뭐가 있다? 유전인자가 있다. 거꾸로, 한 쌍의 유전인자로서 생물에는 형질 한 가지가 결정이 된다. 콩의 모양은요, 한 쌍, 즉 두 개의 유전인자로 콩의 모양이 주름질 것인지 동그릴 것인지 결정된다. 그렇죠? 한 쌍의 유전자로 콩의 모양이 결정이 되시는 거죠?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근데 유전인자는요 어떻게 돼요? 얘 유전인자, 지가 만든 게 아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또 그 유전인자를 자손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저씨는요 처음에는 유전인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유전자, DNA, 염색체 아무것도 몰랐던 거니까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말하는 이 유전인자 알고 봤더니 요즘에 말하는 유전자들아.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 다음, 자 얘는요 닥치고 동굴이죠. 얘는 닥치고 쭈구리죠. 그런데 한 쌍의 유전인자가 이렇게 다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는 반쪽은 동그랗고 반쪽은 쭈구리가 아니라 둘 중에서 하나만 표현되죠? 얘는요 동굴이에요 쭈구리예요? 동굴이요. 이렇게 다를 때 표현되는 애를 뭐라고요? 우성, 표현되지 않는 애를 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에는요 뭐랑 뭐가 있다? 표현되는 것과 표현되지 않는 것이 있다. 우열의 원리입니다. 돼요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던 유전인자는요 자식을 만들 때는요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서 둘 중에 하나만 물려주는 거다. 돼요 얘들아? 무슨 법칙이요? 분리의 법칙이요. 자, 쌍을 이루고 있던 유전인자는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각의 다른 생식세포로 나누어져 들어가고 수정이 될 때 다시 쌍을 이룬다. 그죠? 찢어졌다가 다시 쌍과 조합을 이룬다. 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멘델 아저씨가 생물의 유전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화끈하게 알려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되나? 완두 말고 다른 걸로도 막 실험을 해봐요. 근데 바로 이건 아닌데 하는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자, 우열의 원리는요, 성립하지 않는 예가, 그죠? 아주 잘 흔하게 우리가 볼 때도 발견이 되는데, 요거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얘들아? 노랭이랑 초록이랑 결혼을 하시면 무조건 노랭이만 나온다. 이런 유전 현상은 어떻게 돼요? 안개 더 많죠. 우리가 봤을 때 노랑이랑 초록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연두색 나오는 경우가 더 흔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중간 거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피부색 까만 사람 하얀 사람 결혼하면 좀 갈색 피부 나오시는 거고, 맞아요? 멍멍이도 하얀 게 까만 게 결혼하시면 얼룩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얘들아? 그런 느낌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이에요. 자, 그래서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멘델 아저씨가 이제 발표하니까 믿고 빨간색 꽃하고 흰색 꽃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멘델 아저씨에 따르면 어때요? 얘가 우성이면 색깔이 뭐가 나와야 돼요? 빨간색이 나오고, 이게 우성이면 흰색이 나와야 되죠? 근데 얘랑 결혼하면 색깔이 무슨 색이 나와요? 분홍색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한 우와 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을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간 유전. 아, 중간 색깔이 나오네. 아니면 뭐예요? 공동 우성. 빨간색과 흰색이 둘 다 표현된 거잖아요.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두 개 쌍으로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레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요, 화이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얘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빨간 유전자밖에 없어요. 얘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하얀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를 물려받은 아이의 생세포는 어떻게 돼요? 분홍색이 되시는 거죠. 자, 얘를 만약에 자가수분 지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잡종 2대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무슨 색깔 꽃이 나오게요? 그렇죠. 빨간색과 분홍색과 흰색이 모두 다 나옵니다.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쟤는 산수가 좀 되네. 네, 찍었는데요. 자, 표를 그리시는 거예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뭐예요? 얘가 만드는 생세포. 자식한테 빨강을 물려주든 하양을 물려주든 둘 중에 하나.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델의 분리의 법칙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거 맞아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자식에게 빨강을 물려줄 수도 있고 흰색을 물려줄 수도 있죠. 만약에 요 두 생세포가 조합해서 자식을 만들면 자식은 무슨 색? 빨간색. 자, 요렇게 조합해서 자식이 만들어지면 무슨 색? 핑크색. 분홍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렇게 조합을 하시면 분홍색. 요렇게 조합이 되면 화이트, 흰색. 빨강, 분홍, 흰색이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이네요. 됐습니까? 1대 2대 1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만드는 법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멘델 아저씨가 조금 더 가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모양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키가 어떻게 유전되는지. 자, 지금 선생님이 색깔하고 모양만 해줬는데 키도 똑같이 되시는 거라는 거는 느꼈죠? 네. 근데 우리가 유전이 될 때 색만 유전이 되거나 모양만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색깔과 모양의 키의 유전자가 한꺼번에 자식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따로따로는 이렇게 우열이라든가 3대 1의 독립이 있는데, 분리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섞여져서 들어갔을 때 뭔가 연관성이나 시너지 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돼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모양이 동그랄수록 노란색이 더 잘 날 수 있고, 키가 큰 애에서는요, 뭐 주름진 콩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개가 한꺼번에 유전됐을 때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은요, 뭐 머리카락이 곱슬이면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유전 관계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공부를 잘한다. 머리카락과 공부 머리의 유전에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네가 뭘 다 알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쌍의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이 될 때 얘네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색은 색 따로, 모양은 모양 따로, 키는 키 따로 서로 따로따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 따져봤더니 연관성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요, 무슨 법칙이에요? 말해버렸어. 무슨 법칙이에요? 자, 유전이 될 때 키랑 모양과 그죠? 이런 유전은요 따로따로 유전이 되는 거지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줄여서 무슨 법칙? 독립의 법칙. 네, 독립시행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 이거 경우의 수 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 그리고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이 두 확률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거는 이 사건 따르고 이거는 이 사건 따르죠? 이거를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사위가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요? 그래서 그냥 곱해서 15분의 1이에요. 얘랑 얘는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서로 연관성이 없을 때 독립관계, 독립사건이라고 부르죠? 얘네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립적으로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에요. 뭐 그런 수학이랑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뭐랑 뭐가 같이 유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모양과 색이 같이 유전이 되고 있네요. 자, 표현형 가봅시다. 얘는요, 표현형이 뭐예요? 동글고 노랑이네요.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자, 얘 표현형은 뭐예요? 주름지고 녹색이네요. 자, 이제 얘네들을요 어버이라고 합니다. 자, 순종의 똥노랑 순종의 쭈구리랑 노랑이랑 결혼을 시켜볼게요. 자, 유전자형 어떻게 됩니까? 똥노 유전자형, 동그리 유전자형 그날 노란색 그렇죠. 큰아이 자, 쭈구리 작은 알 초록색 작은 아이 됐습니까? 자,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요 지금 뭐 쓰는 자리예요? 생식세포 쓰는 자리입니다. 자, 나의 유전자 다 우성이니까 졸라 잘났어. 4개 다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만 물려줘야 되죠? 얘 4개니까 2개 물려줘야 되죠? 뭐 어떻게 물려줘요? 알 이렇게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색깔은 투명이냐? 그죠? 그러니까 모양에서 하나, 색깔에서 하나 이렇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그냥 이거밖에 없죠. 모양은 둥그리에 색깔은 노랑이밖에 없어요. 그냥 이런 생식세포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또 뭐 별거 있나? 이렇게 가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요 조합으로 만든 자식은 자, 어떻게 써요, 얘들아? 이렇게 모양은 모양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이렇게 조합해서 쓰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정해놨으면 보통 모양이 앞에 색깔이 뒤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뭐라 불러요? 얘네들은요 잡종 1대네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지금 잡종 2대의 결과를 볼 거예요. 잡종 2대는요 얘를요 지랑 똑같은 새끼랑 뭐를 시킬 거예요? 자가수분 시킬 거예요. 자가교배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 볼게요. 여기다가는 뭐 쓰는 자리다? 생식세포 쓰는 자리예요. 얘는요 어떤 종류의 정자, 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얘가 4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자식한테는 2개만 물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몇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일단 얘는요. 자, 4가지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죠. 둥근 모양의 노란 색깔 조합도 되고
둥근데 초록 색깔 조합도 되고 쭈그린데 노란 조합, 쭈그린데 초록 조합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의 생세포를 만드실 수가 있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를 여기다가 쭉 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순서 맞춰야 돼요. 자, 둥글고 노랑이, 둥근데 초록이, 그죠? 쭈그린데 노랑이, 쭈그린데 초록이 돼요, 얘들아? 요거는요, 요렇게 쓰는 것보다 Y를 요렇게 쓰시는 게 니네들이 나중에 그 구분하시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하나 쓰시면 이거나 상관이 없는데 많이 쓰면 헷갈려요. 요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얘들아 볼게요. 보통 내림차순 정리라고 그래요. R 먼저 이렇게 대문자 쓰고 이제 얘 소문자 뒤에 쓰고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법칙으로 쓰시면 돼요. 얘가 만드는 생세포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똑같이. 근데 네. 색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색은 우열 뭔가 꽃색은 중간인데요. 멘델 아저씨가 한 건 다 우열의 법칙이 맞아요. 아까 전에 이거 노란색, 초록색 내려와. 야, 내려와. 여기. 노란색, 초록색 우선 열성이에요. 이거는 지금 멘델 아저씨가 한 거는요 다 맞고 지금 여기서는요 멘델이 원리에 어긋나는 거 이것만 따로 특별한 예예요. 그냥 이 꽃 자체만 그런. 네, 꽃 자체만 그런 거예요. 멘델 아저씨가 한 거는 다 지금 이 두 가지 법칙, 세 가지 법칙을 다 만족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는요. 요 생세포랑 요 생세포의 조합으로 애가 만들어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두 번째 칸에는요. 이런 애가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까? 다 써보세요. 이거는요 여기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니네가 그냥 하고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는요 글씨를 날리게 썼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자 너무 예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왜요? 안 들었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죠? 자, 분석을 해볼게요. 자, 얘 표현형 뭐예요? 네. 자, 얘 표현형 뭐예요? 얘 표현형. 둥글고 노랑이죠. 자, 동글고 노랑이 애들을 더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요? 얘는요? 얘도 동글고 노랑이죠. 그럼 동그라미. 동글고 노랑이 애를 찾아서 다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내 걸 보지 말고 니네가 보고 찾아야 돼요. 그 글씨를 그지같이 쓰면 왕망하시는 거예요. 몇 마리예요? 네, 9마리가 나와야 돼요. 다 찾았어요? 9마리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표현형이 있어요? 자, 얘는요, 표현형이 어떻게 돼요?
둥근 데 초록이죠. 자, 둥글고 초록이 찾아서 세모 한번 해볼게요. 둥글고 초록이 찾아서 세모 한번 해볼게요. 몇 마리 나와요? 세 마리 나옵니다. 자, 또 다른 표현형 뭐 있을까요? 얘 뭐예요? 얘는요? 주름지고 노랑이죠. 그죠? 쭈노. 주름지고 노랑이 찾아서 네모 해볼게요. 몇 마리 나와요? 세 마리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마지막 하나는 표현형이 뭐예요? 주름지고 초록색이죠. 몇 마리 나와요? 한 마리 나와요. 아, 겁나 복잡하다.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 자, 지금 색깔이랑 모양이랑 동시에 유전이 되죠. 근데 모양과 색깔은 서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같이 유전되나 따로따로 유전되나 똑같다. 아까 했죠. 야, 동그리 순종이랑 쭈그리 순종이랑 결혼하면 자식 어떻게 나와요? 예? 동그리 순종이랑 초록이 순종이랑 결혼시키면 자식 어떻게 나왔었어요? 아까 동그란 애만 나오죠. 여기도 동그란 애만 나오죠. 그리고 이 동그리랑 결혼하시면 아까 전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둘 다 몇 대 몇으로? 동그리랑 얘랑 결혼했을 때 아까 모르면 펼쳐봐. 얘랑 결혼했을 때 동그리랑 쭈그리랑 몇 대 몇으로 나왔어? 뭔 1대1이야? 3대1로 나왔었죠? 얘랑 결혼했을 때 동그리 쭈그리 3대1로 나왔었죠? 모르면 앞에를 봐. 3대1이야 아니야? 3대1로 나왔었죠? 여기서 3대1로 나왔었죠.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3대1로 나왔었죠? 자, 여기서 동그리랑 누구?